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미 씨, 오늘은 새로운 분께서 출연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면접 코너에 출연하고 계시죠? 네. 김정우 멘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는 거의 화면에서만 배웠어가지고 네. 맞아요. 네네. 사실 저에게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시니까 다름없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좀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입니까? 흔하게 이제 학생들이 네. 자기소개를 쓸 때 어떤 소재를 써야 될지 굉장히 네. 좀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컨셉은 네. 흔한 경험을 가지고도 자기소개를 쓸 수 있다라는 네.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흔한 경험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흔한 경험은 진짜 그야말로 흔한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뭐 직업이 네네네. 군인이라서 나는 예. 전학을 많이 가봤던 뭐 경험이라든지 그쵸. 혹은 아니면 여행을 갔던 경험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라든지 뭐 봉사활동과 같이 대학생들이라면 한두 번씩은 전부 다 해보는 이런 그렇죠.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 잘 쓸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들 말씀드립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오늘의 주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이 흔한 경험을 이용해서 새로운 자기소개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흔히 근데 요즘 자소설이라고 해서 없는 경험을 지어내서 쓰는 그렇죠. 이런 나쁜 문화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진정성 있는 자소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많이 봤던 그동안 이제 자소서를 보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해외 연수 또는 뭐 어학연수, 해외여행 이런 네. 것들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방학 되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또 많이 하잖아요. 이 아르바이트도 취업 관련한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 취업 포털 업체가 대학생 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번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 중 63.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아하, 합니다. 잘하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인가라는 네. 물음에는요. 49.9%가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멘토님 그럼 실제로 그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그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할까요? 그렇죠. 요즘에 네. 하도 학생들이 뭐 취업 관련된 교육도 많이 받다 보니까 예. 항상 이제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좀 더 쓸모있고 자신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네. 직무 관련된 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네네. 대학생들에게 사실 방학은 취업을 위한 연장선이다라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데요. 맞아요. 슬퍼요. 김정우 멘토님이 보시기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 대학생들 보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취업도 힘들고 너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어떤 와중이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진로를 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빨리 확정을 합니다. 일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내가 어떤 거에 더 맞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쵸. 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을 굉장히 권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대학 시절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청춘과 낭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대학 생활을 거의 방학 때 이렇게 즐겁지 못하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씁쓸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네. 흔한 경험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대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정우 멘토님과 함께 흔한 경험으로도 특별한 자기소개서 쓰는 법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김정우 멘토님, 오늘은 어떤 거 알려주실 건가요? 네, 흔한 내용을 가지고 흔한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그렇죠. 세련되게 인사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 그 학창 시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를 포함하는 건가요? 혹시? 보통은 이제 학창 시절 하게 되면 너무 또 먼 그 과거를 좀 이야기하기는 네. 약간 좀 애매하고요. 뭐 초등학교 때 우리가 뭐
내가 뭐 잘했던 이야기를 쓰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대체로 좀 학창 시절 하게 되면 대학 생활 이유를 좀 더 보셔도 괜찮고 특별한 경험담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소개하는데 반드시 이건 내가 알려줘야 된다라면은 좀 더 과거의 이야기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이제 준비한 것은 학창 시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흔한 경험 베스트 5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궁금한데요. 빨리 네. 확인해 볼까요? 네. 네, 학창 시절 흔한 경험 탑 5가 나왔네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네. 이사가 이사. 있고요. 예. 두 번째로 블로그 운영. 네. 세 번째로 여행 및 워킹 홀리데이. 네 번째로 대학 축제. 네.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이사와 블로그까지도 이게 자기소개서에 써 넣을 내용이 되나요? 네, 그럼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하. 이사든 뭐 블로그 운영이든 네네. 여행 경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관점으로 작성하냐에 따라서 좀 더 귀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MC분들께서는 좀 네. 학창 시절에 겪었던 좀 나만의 어떤 흔한 경험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나만의 흔한 경험. 호미 씨 뭐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 준비를 할 때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네. 야간 고등학교라고 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그쵸, 했는데 그쵸. 이제 2교시와 1교시 사이에 20분간의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저랑 제가 그때 당시 부반장이었는데 네. 반장이었던 친구랑 춤을 둘 다 너무 좋아했어요. 오. 그래서 네네네. 20분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왜요? 춤을 췄나요? 클럽을 만들었어요. 클럽을 만들어서 야. 이렇게 조명 담당하는 친구도 있고 음향 담당하는 친구도 따로 두고 고등학교 쉬는 때도. 시간마다 네, 이렇게 댄스 배틀 같은 거를 열었는데 그게 좀 활력소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 네네. 그 규모가 좀 커져서 다른 반 친구들까지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대단하네요, 댄스 정말. 배틀을 같이 하고 막 예, 이렇게 예. 좀 재밌게 추억을 만들었던 경험이 남자였나요, 반장? 저희는 남녀 분반이어서요. 분반이었군요. 다 여자만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엄청난 경험은 아니었고요.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회 활동했던 거 이런 게 조금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축제 네네. 준비를 하면서 많은 여학교와 자담회를 하며 많은 여학교에 축제 섭외를 하면서 이 돌아다닐 때 그 추억들이 조금 많이 새롭고 즐거웠고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네네. 그런 경험들 좀 제가 듣다 보면은 네.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경험들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황보미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그런 부분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자기소개 쓴다면 뭔가 나만의 어떤 끼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좀 더 어떤 나의 친화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유재한 MC 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학생회장 하게 되면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네네네. 축제 뭐 활동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소재는 사실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흔한 소재. 네, 물론 이제 학생회장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네네.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전에 어떤 회사에서는 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적이? 친구가 학생회장을 했다는 것 자체로 네네. 딱 뽑아주는 겁니다. 왜 뽑아주냐면 그래도 학생회장이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리더십 있겠지. 그렇죠. 하고. 그런 네. 어떤 관점으로 봐주기도 하지만은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하게 너무 리더십을 강조하다 보면은 좀 약간 애매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너무 좀 많이 본 듯한 소재이다 했을 네. 경우에는 오히려 소외된 어떤 친구들을 좀 더 챙겨주고 어. 이런 어떤 섬세함이라든지 배려심이라든지 아.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좀 남다른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자담회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친구들은 다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소외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조금씩 소외된. 조인트라고 하면 그렇죠. 예. 그 조금씩 이렇게 연결을 네네네네. 시켜주는 조이너의 역할을 좀 했었던 그쵸, 것 같습니다. 그쵸. 네네네. 네, 저희 같은 이런 소소한 경험들이 어떻게 특별한 자기소개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관점을 다르게 해보는 연습이 굉장히 네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기소개를 쓰다 보면은 네.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실수를 많이 하게 되냐면 네네. 나한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쵸, 그쵸. 그건 누구나 당연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나한테 중요했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흥미로운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관점을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학생 회장의 경험이라면은 네. 기업에서 많이 좋아하는 키워드들을 한 번 정도 나열해 보는 겁니다. 뭐 네네. 예를 든다면 뭐 도전해봤던 경험, 아니면 뭐 추진해봤던 경험, 뭐 설득해봤던 경험, 배려심을 보여줬던 경험 이런 다양한 어떤 관점을 바탕으로 글을 써본다면 충분히
좀 더 네. 좋은 어떤 글을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에게 그 중요했던 일이 남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를 잘 재정리해서 쓰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비법을 조금만 알려주신다면 네. 어떤 것이 있죠?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흔한 경험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네. 어떻게 하면 좀 이러한 내용들을 좀 괜찮게 쓸 수 있을지 한 번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선 네. 흔한 예문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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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이신 아버지로 인해서 잦은 이사를 다니면서 적응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 또 잦은 이사를 다니며 사람들과의 친화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써져 있네요. 네네네네. 근데 잦은 이사를 다니면서 부침성이 좋아졌다. 또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친화력이 생겼다라고 많이들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 흔한 내용이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기업의 원서를 쓰다 보면은 이제 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뭐 몇천 개에서 몇만 개의 서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군인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것도 친화력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네. 또 적응력, 뭐 사교성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하게 되면 사실은 글을 읽을 때 약간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나 혼자만 지원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렇다면 혹시나 어떻게 이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네, 잦은 이사를 기한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먼저 한번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사의 귀한 경험. 어. 10번의 이사 경험, 물품 목록표 달성으로 꼼꼼함을 기르다. 야. 10번이 넘는 잦은 이사는 제게 꼼꼼함을 기를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써져 일단은 있네요. 굉장히 벌써 달라진 느낌이 확 듭니다. 그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적응력이나 친화력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언급을 줄이고 그 꼼꼼함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한번 좀 이제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사 딱 하게 되면 친화력, 적응력이 떠오르다 보니까 네. 이것보다는 좀 더 이사를 가다 보면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의 물품들을 우리가 직접 챙겨봐야 되는데 이런 그렇죠. 걸 통해서 과거의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꼼꼼함을 기를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내 해당 직무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흔한 경험 이사가 어떻게 귀한 경험으로 바뀔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인 블로그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블로그를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좀 블로그를 하다 보면 이제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걸 하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소통하는 그쵸, 어떤 그쵸.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우리 MC분들께서는 블로그라고 하게 되면 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쓸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다양한 거에 대한 관심을 네. 꾸준히 이렇게 적었다. 뭐 이런 거? 성실함? 그쵸. 저도 이런 생각밖에 안 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블로그를 관리를 해왔다. 뭐 네네네. 귀찮아도 항상 기차 찍어서 올리고. 일기 쓰듯이 예, 일기 쓰듯이 그렇게 꾸준히. 했다. 이런 거. 네네네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길러졌고 나는 그래서 꼼꼼하게 길러졌다. 이렇게 흔히 정리할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네네. 실제로는 좀 어떻게 한번 하는지 우리 흔한 예문을 한 번 정도는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 흔한 경험. 저는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저의 관심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맞습니다. 그 블로그나 SNS의 성격상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좀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소통, 의견 네. 교환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이 내용을 좀 특별한 경험으로 바꾼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자신의 어떤 이 블로그를 하더라도 뭔가 목적성이 좀 분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어떤 관심 분야라든지 어떤 직무 분야의 어떤 강점으로 좀 연결시킨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귀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작성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한번 네. 준비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귀한 경험. 블로그 운영을 통해 SNS 온라인 마케팅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일일 1포스팅, 블로그 운영을 통해 꾸준함과 도서 MD로서의 역량을 길렀습니다. 그렇군요. 이 직무와 연결을 시키면 블로그 활동도 충분히 얼마든지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왜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좀 블로그 활동을 하더라도 그냥 네. 뭐 맛집 탐방 이런 것만 너무 나열하기보다는 맞아요. 직무에 대한 어떤 꾸준한 관심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쓴다면 훨씬 맞아요. 더 인사 담당자를 설득하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흔한 경험 베스트 5 이제 네. 세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세 번째 내용, 여행 앤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이거 뭐 단골 소재죠. 예, 많이 써서 흔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죠. 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정도의 경험은 누구나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쓰는 소재이지만 네네. 정말 흔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먼저 흔한 한번 사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흔한 경험, 여행은 워킹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배낭여행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길렀습니다. 내일로 여행에서 저의 계획성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보고 굉장히 뜨끔하실 거예요. 뜨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실 겁니다. 네. 그렇죠.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겠죠, 또. 그렇죠. 네. 해외 딱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뭐 일단 글로벌 마인드를 너무 네. 많이 강조해서 그쵸. 식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만나고 있는, 제가 실제로 만나고 있는 친구들 상당수가 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 뭐 5년, 뭐 어허. 10년 갔다 온 친구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요즘에 글로벌 마인드라는 표현을 쓰는 건 너무 좀 누구나 다 쓰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 딱 또 여행하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네. 계획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계획이죠. 않습니까? 그렇죠. 맨날 네. 내가 계획을 이렇게 짜가지고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했다. 아하. 이런 것들은 또 네. 딱이면 딱 뭔가 좀 너무 흔하다는 흔하다. 어떤 느낌을 네. 상대방한테 네.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식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러한 부분도 좀 정확한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훨씬 더 네. 어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행과 워킹 홀리데이 경험을 귀한 경험으로 어떻게 썼는지 한번 예시문도 살펴볼까요? 네. 호주 워킹 홀리데이 시절 리조트에서 근무하여 동양인 직원 중 최초로 슈퍼바이저로 승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럽 배낭여행을 통해 1,000명의 외국인들과 사진 찍기에 도전했습니다. 어우, 내일로 여행을 통해 전국 시장 투어, 식품 분야에 대한 열정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여행 경험담도 여행에 대한 어떤 목적성에 따라서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와서 열심히 일했다, 뭐 해외를 뭐 경험하였다라는 것보다는 예. 그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인정을 받았는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를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사실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여행하다 보면 또 어떠한 내 직무에 대한 목적성에 따라서 뭐 음식 관련된 것을 탐방하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을 또 보여준다면은 그렇죠. 뭐 식품 회사를 지원한다든지 식품 MD를 지원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에 분명히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결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고 상대방을 좀 빨리 이해시킬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가지고 했던 여행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즐겁게 뭐 놀러 그냥 왔냐? 추억을 그쵸 네. 담아내기 위한 어떤 여행이냐에 따라서 네. 그 성질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있는 사람 입장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내용이 축제와 동아리 활동인데요. 예. 많은 취준생들이 축제나 동아리에서 이룬 성과를 소재로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네. 사실 근데 이 두 개 소재는 위의 내용들과는 좀 다른 내용 아닌가요? 다른다기보다는 이것도 워낙에 또 자주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축제에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네. 뭐 동아리 활동은 또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는 해보니까. 그렇죠. 경험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또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네. 하겠네요. 그래서 한번 이 차별성이 없는 것들이 좀 무엇인지 한번 예시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대학 축제와 동아리 활동 흔한 경험.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학 축제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딱 봐도 알 것 보면 같은데요. 알 것 같죠, 이제는? 네, 저도 알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표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에서 이 조화를 만들어냈다. 조화. 근데 이 결과가 어땠느냐? 그래서 1등을 했니? 아니면 또는 우수상을 탔니? 아니면 뭐 친목상이라 탔니? 또는 뭐 축제 주점 운영하면 최고의 그 영업을 기록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액수를 조금만 나타내줘서 이렇게 좀 정량화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재한 씨 이제 거의 취업 컨설턴트 다 됐어요, 정말. 그러게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중요하다. 같고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오케스트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학생들이 협조죠. 조화로 네, 그렇죠. 조화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는데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좀 그런 걸 좀 피하자라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연상되는 단어보다는 좀 더 남다른 어떤 관점에서 해보는 어떤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예. 특히 우리가 주점을 많이 해보는데 축제를 하다 보면은 온통 학생들이 주점을 많이 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소재 중에 이 주점 관련된 소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매출을 올렸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이거 너무 뻔한 어떤 이야기라는 느낌 많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기이하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흔한 경험을 어떻게 귀한 경험으로 바꿨는지 예시문 한번 살펴볼게요. 네. 대학 축제 동아리 활동 귀한 경험. 동남아 국가의 인스턴트 음식, 판매 방식 전환으로 매출 증가. 축구 다이어트 프로그램 기획, 창의적인 동아리 가두 모집을 통해 여성 회원 13명 확보. 이 글을 좀 보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좀 더 목적성에 맞게끔 글을 쓰는 것이 좀 더 좋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어떤 조화로움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모든 곳에 다 이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것들 좀 쓰면 좋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동남아 국가의 인스턴트 음식이나 뭐 판매 방식 전환 매출 증가했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마케팅 분야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지원한 부분이 있다면 좀 약간 기획력 같은 것을 좀 더 보여줄 수도 있고 축구 동아리에서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획력이나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히 같은 소재인데도 관점에 네. 따라 달라지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학창 시절에 겪은 흔한 경험을 특별한 경험으로 바꿔 작성하는 비결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취업 준비생이 실제로 쓴 글을 바탕으로 실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중학교 때부터 유럽과 일본 여행을 혼자서 계획한 자립심. 어릴 적부터 자립심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해외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부모님의 염려는 저희 자신감으로 설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혼자서 유럽 5개국을 경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20일의 여행 계획을 세우며 예약, 일정까지 전부 혼자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얻은 자신감은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후 일본 여행도 혼자 계획하며 배낭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목표하고 실천함에 있어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여행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앤토니, 이 글을 평가한다면 좀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다소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좀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데 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깊게 생각하다 보면은 좀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요. 너무 먼 과거를 좀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지 못하다. 너무 먼 과거. 그렇죠. 너무 중학교 때 이야기를 쓴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 고졸 채용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중학교 네. 때 이야기를 쓸 수도 당연히 있지만 쓸 수 또 있지만. 대졸 채용을 하고 있다면은 또 너무 어릴 적에 이야기를 쓰다 보면 약간 유치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여행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계획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쓰기에는 약간 약하지 않나. 아마 MC분들도 그런 정도의 계획은 이 지금 나왔던 예문처럼 그런 정도의 계획은 세우면서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위험하지 않도록 저 정도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근데 남들과 차별하고 돋보이게 쓰려면 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고쳐야 할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혹시. 네. 이거 앞에서 한번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글을 쓸 때 네. 여행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아, 것 같습니다. 그냥 놀러 가거나 그쵸. 추억 내가 여행이 놀러 아니라. 갔다, 뭘 그럼 경험해보고 싶었다, 뭐 해외를 나가보고 싶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보다는 어떠한 목적성. 목적성. 예를 든다면 내가 유럽 여행 가는데 너무 패션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네. 뭐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라든지 뭐 유럽 패션 명품 기업들이 많은 곳을 뭐 탐방하면서 어떤 패션 관련된 분야에서 좀 더 많이 관심과 열정을 갖게 되었다든지 그런 목적성들이 좀 더 나와 있는 글을 쓰게 된다면 좀 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목적성을 강조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자기소개서 쓰기의 비결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음 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학교 체육특기 적성 강사로 예선 2등의 결과를 만들다.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학생지도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서울시 동행 봉사활동 프로젝트에서는 체육특기 적성 강사 활동을 했습니다. 중학교 CA 활동으로 축구를 선택한 학생 20명과 축구팀을 만들어 3개월 동안 지도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3시간씩 훈련을 하면서 학생들의 꿈도 같이 키웠습니다. 특히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목표를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서울시 교육청 중학축구리그에 참가하였습니다. 결국 예선 2등 통과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항상 주어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의 소유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동아리 봉사활동에 관한 네네네. 내용인데요.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흔한 걸까? 과연 귀한 걸까요? 이 소재도 좀 보게 되면 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소재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죠. 봉사활동, 어떠한 봉사활동을 했고 그러한 봉사활동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다라는 어떤 서술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누구나 쓸 수 네. 있는 서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좀 더 약간 나한테 더 유리한 어떤 목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참신하다는 어떤 느낌에서는 좀 약간 벗어난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렇군요. 참신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귀한 경험으로 재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고쳐보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좀 더 의미 있게 봤었을 때에는 네. 좀 지속성과 그 자발성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제 학생들도 보다 보면은 너무 급하게 봉사활동을 했던 티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뭔가 뭐 면접은 봐야 되겠고 서류도 써야 되다 보니까 뭐 4학년 말미에 갑자기 급하게 며칠 동안 했던 봉사활동을 쓴 걸 가지고 크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먼저 좀 학생들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 중에 네. 하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좀 더 어떻게 기획하는 게 좋냐면은 한번 회사하고도 한번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하고도 회사에서 좀 우리가 약간 항상 부족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항상 인력이 좀 부족하죠. 네. 근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또 비용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의 관점을 이러한 어떤 부족한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러한 부족함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본 예시를 좀 더 보자면 토요일에 축구를 3시간씩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 부분에서 약간 의미 부여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제를 사용을 할 때에는 좀 더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부족함이라든지 비용이 부족했다든지 시간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훨씬 더 좋은 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주제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지속성과 자발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김정우 멘토님과 함께 흔한 경험을 귀한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내용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비법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일단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들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